대응이 뭐냐? 뭐 공집합이 아닌 두 집합이 있는데 x의 원소에 y의 원소를 짝짓기 한다. 그랬을 때 x에서 y로의 대응을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이라고 하고 뭐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됐습니까? x 이거는 중요한 거 이겁니다. x이면 y이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x는 y의 대응이다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이게 제일 많이 쓰이죠. 이거 함수. 이거가 이제 함수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뭐 정의역, 공역, 치역 이거는 좀 이따 같이 하면서 정리합시다. 어찌됐건 그냥 두 개만 기억하세요. 대응과 함수. 대응과 함수 어떤 느낌이냐? 두 집합이 있습니다. 이렇게 집합이 두 개가 있어. 괜찮지? 이거를 약간 벤 다이어그램처럼 그렸지만 이건 이제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알겠죠?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야. 자, 이렇게 있을 때 대응할 때 갑니다. x에 y에 대한 대응을 할 때 그 대응을 그림으로 나타내시오. 근데 대응에 대한 그림을 이걸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야. 이거. y는 4x로 대응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평소에 배우던 함수랑 똑같습니다. 1을 집어넣겠다는 얘기야. 맞아? 1을 집어넣으면 y 값이 몇이 돼? 4. 그럼 갑니다. 1은 4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가라는 얘기야. 두 번째, 2를 집어넣으면 몇이 되고? 8. 8로 대응을 갑니다. 3은 12. 자,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뭐라고 했다? 대응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화살표의 방향은 언제나 x에서 y로의 함수면 이렇게 화살표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화살표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죠? 이 정도. 크게 어렵지 않죠? 자, x는 3, 6, 9, 9, y는 1, 2, 3, 4인데 자, 식이 뭐가 됐냐면 x의 약수의 개수야. 됐어? 자, 3을 집어넣어 볼게. 3의 약수의 개수가 몇 개지? 2개. 그러면 3은 2로 갑니다. 2개. 됐죠? 다시 6입니다. 6의 약수는 몇 개죠? 4개니까 6의 약수는 4개. 4로 갑니다. 자, 9는 몇 개죠? 3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해서 대응 관계를 나타내면 되겠다. 자, 다음은 함수냐 아니냐를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얻어야 될 건 함수가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을 하면 되겠지? 그럼 이것만 기억하세요. 함수라는 것은 여기 x에 있는 이 영역이 화살표가 하나만 가면 되는 거야. 뭐만 가면 된다고? 하나만 가면 다 함수입니다. 간다. 얘가 화살표가 하나, 하나, 하나. 어디에 꽂히든지 상관없어. 그냥 하나씩 갔지. 그리고 대응이 됐지. 그러면 그건 함수가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이건 함수가 맞아요. 두 번째, 이거 볼까요? 5번. 5번 봐봐. 자, x에 있는 영역에 있는 이 원소가 됐죠? 화살표가 같죠? 얘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죠. 얘는 갔죠. 여기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있는 이 영역에 있는 원소가 화살표가 다 가야 되는데 안 가면 함수가 아닌 거야. 됐죠? 그럼 이건 함수야, 함수가 아니야? 함수가 아닌 거죠. 됐죠? 다음 6번. 6번도 봐봐. A가 지금 있는 함수가 대응을 갔죠. 자, B도 갔죠. C도 갔죠. D도 갔죠. 그럼 이것도 함수겠네?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이유가 뭐냐면 화살은 언제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여기 D를 보시면 화살이 몇 개로 갔어? 2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 갔죠? 하지만 이 모든 화살이 다 이렇게 가는 건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쪽으로 다 가는 건 상관없어. 이래도 함수가 맞은데 이 화살이 2개가 주어질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개념을 정리합시다. 됐죠? 그래서 이거를 원소가 오직 하나의 원소가 대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됐죠? 정의역, 공역, 치역. 자, 여기 가볼게. 정의역이라는 것은 자, 우선 이것부터 이게 함수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할게요. 이거 함수야 아니야? 함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함수가 맞다는 정의 하에 정의역, 공역, 치역 이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한번 해볼게. 정의역이라는 거는 간단해. X에 있는 원소들을 다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의역이 뭐가 되겠어? 정의역을 불러줄까? 1, 2, 3. 오케이. 정의역은 1, 2, 3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공역은 뭐냐? 반대죠? 공역은 Y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입니다. 몇이야? 1, 2, 3. 자, 마지막 치역입니다. 자, 치역은 화살표가
Y의 영역에서 화살표를 받은 애들의 모임이야. 누구냐? 1, 2, 3이 지금 받았지. 그래서 공역과 치역은 같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거 한번 볼까? 밑에 거. 봐봐. 간다. 정의역은 누구야? 정의역. 2, 6, 8. 됐죠? 2, 6, 8. 시력검사 같다. 그치? 약간 시력검사 같다. 2, 6, 8. 정의역입니다. 자, 공역은 뭘까요? 1, 2. Y에 들어있는 거 다. 그러면 여기서 치역은 누굴까? 1만 치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볼게. 치역과 공역의 관계는 공역이 언제나 Y의 영역이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는 이런 관계를 성립할 수밖에 없다. 자, 스톱. 칠판. 다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지 않고 이렇게 함수식으로 나타냈을 때도 정의역, 공역, 치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미 정의역이 나타났지? 근데 이제 치역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그냥 원래 정석대로 한번 해볼게.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이고 y의 영역은 뭔지 모르겠으나 엄청 많아. 엄청 많아. 그런데 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를 집어넣을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1을 나오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 1. 됐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가는 거고.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2. 그러니까 여기다 이렇게 할게. 얘가 2. 1 집어넣으면 몇 나오지? 3가? 맞아? 여기 5, 6 이렇게 마다다다 다시 시켰지. 그러면 치역을 구하시오라고 그랬으니까 치역은 뭐라고 하시면 됩니까? 치역은 1, 2, 4. 근데 적을 때 치역을 구할 때는 치역은 반드시 중괄호를 치고 1, 2, 4 이렇게 치역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로 같은 함수냐 같은 함수가 아니냐를 지금 표현하라는 건데 만약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같은 함수가 될 거고 어떻게 하면 같은 함수가 아닐 거냐라고 물어볼 건데 봐봐. 간단합니다. 정의역 있잖아. 괜찮지? 정의역과 있고 그 다음에 공역이 있다고 칩시다. 공역은 상관하지 마시고 이제 마이너스 1이고 얘가 1이야. 괜찮지? 자, 얘부터 볼게. fx부터 해볼게. 여기다가 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자. 그럼 몇 나와? 1. 그럼 여기가 대응이 1이라고 칩시다. 됐어요? 1을 집어넣을 때 몇 나오니? 여기가 1을 집어넣어. 여기다가 1 이렇게 들어가는 거 맞겠지? 됐어? 그러면 이 fx의 함수의 지금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어. 다음 두 번째 한번 볼까?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이너스 1, 1 이렇게 놓고 1, 2, 3이라고 할게. 자,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1을 집어넣으면 몇 나오니? 1. 자, 둘은 다르게 생겼지만 같은 정의역 내에서 치역이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같은 함수라고 놓겠다라고 하는 거고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G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F는 G다. 같은 함수다. 자, 보십니다. 재밌는 게 자, 정의역이 뭐였지? 1하고 1이었지. 정의역이 지금 이거였지? 이 둘만 비교하겠다는 거야. 한번 보자. 자, 마이너스 여기다 다시 적을게. 원래 이건 안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기 편하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거니까.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2로 갑니다. 1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4. 자, 이렇게 생긴 지금 그림이야. 대응이 이렇게 되는 대응이지. 자, 두 번째 얘도 한번 해볼까? x. 얘는 마이너스 1, 1. y. 다시 얘 해볼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2가 나오네. 괜찮습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죠. 1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4. 자, 봐봐. 둘의 그래프가 지금 같아 안 같아? 딱 봐도 다르지. 둘은 다르지. 당연히 다릅니다. 두 함수는 당연히 달라요. 하지만 이 정의역 내에서의 대응 관계는 같아 안 같아? 같지. 그러니까 함수가 같은 게 아니라 이때의 대응 관계는 같으므로 이때 F와 G는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대응 관계 때문에. 여기가 이해 가시죠? 함수가 같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긴 같은 함수인데 정의역과 모든 함수의 그 함수값이 같아야만이 함수는 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됐죠? 근데 사실은 안 같지. 왜 안 같냐면 정의역의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안 같아지지. 이해 갔지? 하지만 이때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F하고 G가 뭔지 모르겠으면 어쨌든 얘가 둘이 같다라는 거 개념이면 다시 말하면 정의역이 같을 때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함수값이 같구나.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간다. 0을 집어넣으라는 거야. 0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B가 나와. 그 다음에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몇 나오냐? 0. 근데 둘은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 거니까 B는 0이 나오니까 둘은 같아야 되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B는 몇이라는 걸 알았다? 0이라는 걸 알았다. 이렇게 알아내라는 겁니다. 둘이 같은 함수라고 이미 선언했으니까. 이해가죠? 자, 다시 여기다가 1 집어넣고 1 집어넣으면 지금 몇이야? A가 몇이라는 거야? A는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A하고 B가 1이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fx는 x다가 gx는 x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 함수가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맞겠지? 근데 어떨 때 함수가 안 된다 그랬지? 이게 안 가거나 맞지? 아니면 얘가 두 개를 가거나 이해가지?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겁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거 몇 차 함수지? 2차 함수입니다. 이건 2차 함수야. 뭐 x의 제곱 블라블라블라 생긴 2차 함수야. 맞지? 2차 함수는 보시면 알겠지만 자, 봐봐. 이렇게 세로줄을 그리면 돼. 세로줄을 그리면 돼. 세로줄을 이렇게 그려볼게. 세로줄을. 자, 여기에 뭐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가 부딪히는 거 맞겠지? 자, 여기다가 뭘 집어넣었더니 하나가 부딪히는 거 맞겠지? 여기다 뭘 집어넣었더니 하나가 부딪히는 거 맞겠지? 자, 다시 말하면 세로줄을 그렸을 때 모두가 다 하나에 부딪히는 게 맞아 안 맞아? 맞지? 다 세로줄을 그렸을 때 다 하나에 부딪히는 게 맞겠지? 그러면 함수가 맞습니다. 세로줄을 했을 때 하나가 부딪히면 다 함수가 맞아. 근데 7, 8 잘 봐. 잘 보세요.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이거 이름이 뭐였지? 그렇지. 이게 중요해. 이게 이름이 원의 방정식이야. 그냥 방정식이라고 한 게 아니라 왜 이걸 원의 함수라고 하지 않았냐면 잘 보세요. 세로를 그렸을 때 몇 점이 만나? 두 점이 만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여기가 지금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맞죠?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두 점이 날아간다는 얘기야. 이해 강한가? 가죠. 세로를 했는데 두 점이 만난다? 함수가 아닌 거야. 이해 가셨습니까? 됐죠? 줄만한데. 됐죠? 다시 돌아오세요. 함수인 것에는 동그라미, 함수가 아닌 것에는 x를 칠해. 어떻게 구별한다고? 세로를 그려라. 됐습니까? 세로를 그려볼게. 몇 개씩 만나냐? 한 개씩 만나지. 맞지? 함수가 맞습니다. 됐죠? 자, 이거 봐봐. 하나씩 그렸더니 안 만나다가 이때 어떻게 만나? 무수히 많이 만나지. 이건 함수가 맞다 안 맞다? 안 맞다. 다시 이쪽으로 방금 그렸던 거 원의 방정식. 세로를 그려. 몇 개로 만나? 두 개. 함수도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됐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려. 몇 개씩 만나? 두 개. 함수도 아니다. 함수가 아니다. 여기까지 가십니까? 이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두 개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통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는 2라는 건 이런 느낌이지. 맞지? x는 2. 이건 함수도 아니다. 이건 함수가 아니야. y는 2 어떻게 하지? 가로로 그리지. 이렇게 그리지. 맞지? 이거 한 줄씩 맞나 안 맞나? 맞나? 이건 함수도 아니다. 이건 함수가 맞다. 그러니까 다시 봐봐. 얘는 함수가 아니고 얘는 함수가 맞지. 잘 봐.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얘가 함수가 맞아. 근데 잘 봐.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됐어? 이때 우리는 이거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 1차 함수라고 하지 않고. 왜? 얘 때문에.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미 엄밀하게 말하면 중학교 때도 이미 다 구별이 되어 있었던 거야. 됐죠?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이것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하나만 기억해. 함수를 판별하는 거 뭐라고? 세로를 그려라. 세로를 그렸을 때 하나만 만나면 무조건 함수다. 됐습니까? 이것만 보세요. 다음 x에서 y로의 함수에 대해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물어봤습니다. 됐어요?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함수냐 아니냐? 맞아. 두 번째 맞아. 세 번째 네 번째 이미 함수는 다 맞아. 함수가 다 맞는데 무슨 함수를 다시 구별하라는 거지? 라고 물어본다면 자, 첫 번째부터 다시 할게. 1번 여기 1대1 함수라는 것은 1대1 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입니다. 1대1 함수라는 것은 하나가 하나를 대응하는데 겹치지 않게 가는 거. 겹치지 않게 가는 것을 다 1대1 함수라고 합니다. 뭐라고? 1대1 함수. 누군가 찾아볼까? 니은 괜찮네. 다 하나씩 같지? 또 디귿도 괜찮네. 하나씩 같지? 또 리을도 괜찮아. 그러면 1대1 함수는 뭐뭐가 된다? 니은, 디귿, 리을이 되겠다.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같은 말이긴 한데 1대1 대응을 물어봅니다. 1대1 대응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씩 가는 건 맞는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돼. 다시 말하면 남는 게 없어야 돼. 그러면 갑니다. 니은, 디귿, 리을이 다 하나씩 갔었지. 그 중에서 남는 거 없이 가는 거 누구냐? 니은하고 디귿밖에 없지. 오케이? 니은하고 디귿밖에 없지. 맞아? 1대1 대응은 누구밖에 없다고? 니은하고 디귿밖에 없습니다. 맞죠? 리을은 누구 때문에 안 된다? 여기. 3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비어 있으면은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야. 둘은 굉장히 똑같으면서도 다르지. 그래서 대응 관계를 보시면 간다. 이렇게 큰 게 있고 이 작은 게 있어. 바깥에를 뭐라고 쓰면 될까? 1대1 함수가 되겠습니다. 바깥에는 1대1 함수. 그러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 1대1 대응.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래서 1대1 대응은 언제나 1대1 함수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됐죠? 다음 항등함수. 항등함수라는 거는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다 항등함수야. y는 x.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1을 집어넣는데 1이 나오고 2를 집어넣는데 2가 나오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누가 있을까요? 디귿밖에 없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오는 것을 항등함수. 이것은 디귿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수함수라는 것은 한 곳에 다 몰리는 거야. 특정 숫자에 오로지 다 하나씩 몰리는 걸 상수함수라고 합니다. 누굴까요? 기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할 수가 있더라. 좋습니다. 자, 칠판 맞은 사람도 있고 틀린 사람도 있으니까 왜 틀렸는지를 찾아야 됩니다. 됐죠? 어차피 개념이니까 지금은 많이 틀려도 괜찮아. 연습을 통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갑니다. 1대1 함수라는 건 뭐라 그랬지? 하나씩 그러니까 겹치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럼 마치 뭐랑 똑같을까? 직선의 방정식이랑 똑같아요. 맞아? 기울기가 있는 직선의 방정식. 누구 되겠까? 디귿 괜찮지? 직선이니까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맞아? 자, 하나씩 만나는 거니까.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리을 어떠니? 리을도 괜찮네요. 미음 어떠니? 미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얘 어떠니? 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러면 최종적인 거를 하나만 더 알려줄게. 이거 보세요. 함수에서 1대1 함수 또는 1대1 대응 뭐든 상관없어. 얘를 구하고 싶으면 함수는 무슨 줄만 그리면 된다 그랬지? 세로줄. 그러면 잘 봐봐. 잘 보세요. 대표적으로 얘는 1대1 함수가 맞아 안 맞아? 얘가 맞아? 얘 아니지. 얘는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봐봐.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오는 건 맞지만 여기 봐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더니 여기가 나왔지.
하지만 1을 집어넣었더니 다시 여기가 똑같이 나왔지. 두 개가 한쪽으로 가면 돼, 안 돼? 안 되지. 다시 말하면 1대1 대응이든 1대1 함수를 찾을 때는 가로줄을 그렸을 때 가로줄도 하나씩만 만나면 그게 바로 1대1 함수다. 가로줄을 그렸을 때 하나씩만 만나면 그것도 1대1 함수다. 여기까지 괜찮죠? 가로줄을 만들었을 때 그러면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그게 바로 이런 거죠. 칠판 보세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있다고 치자. 얘는 아무리 가로줄을 그려도 1대1 함수죠. 이해 갔습니까? 가로줄을 그렸을 때 아무것도 안 만나는 거. 자, 누구누구 다 되겠다? 1대1 함수가 누구누구 되겠다? 얘 안 되고 디귿 그 다음에 리을 그 다음 미음 알고 봤더니 모두가 다 1차 함수다. 그리고 1대1 대응이라는 건 뭘까?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겠죠? 근데 아주 고맙게도 정의역에서 공역이 실수 전체고 정의역도 실수 전체지? 그러니까 봐봐. 이것처럼 영원히 나가는데 여기에 대한 함수값도 다 똑같지? 그러니까 결국엔 1대1 대응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은 똑같겠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습니다. 1대1 대응도 마찬가지로 전체 영역이 되면 똑같습니다. 자, 이제 항등함수는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이 나오는 거 누구밖에 없다? y는 x 얘밖에 없습니다. y는 x. 자, 상수함수라는 것은 한쪽으로 다 몰린다 그랬죠? x는 뭐가 아니라 뭐는 뭐? y는 숫자. 누구누구 되겠어? 기억하고 비읍이 되겠다. 이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함수를 싹 다 깔끔하게 이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들아, 선생님 눈이 말하지만 개념을 이해할 때는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를 해야 돼. 개념은.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모르겠어. 내 스타일은 그래. 자, 이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갑니다. 두 집합 지금 x, y가 x는 y로의 함수가 오케이. 여기서 포인트 1대1 대응이 되도록. 자, 1대1 대응이 되도록 할 때 여기서 끝까지 문제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에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주어지는 거 있잖아. 근데 난 이게 필요 없거든 사실. 주어졌는데 나는 이 내용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난 이거 없어도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아. 자, 헛소리 하지 마시고 이거 없으면 절대 안 풀리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점 하나까지도 그냥 주어지는 경우는 더럽게 없더라. 알겠니? 이걸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없으면 절대 안 풀리는 거야. 근데 문제가 풀렸잖아? 자, 장담합니다. 100% 틀린 겁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저 맞았는데요? 그거 그냥 대충 찍어가지고 그냥 그렇듯이 맞은 것 뿐이지 사실 이것까지 확실하지 않으면 확실한 게 아닙니다. 알겠니? 그래서 꼭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럼 얘가 지금 양수라는 거잖아. 얘가 양수라는 거는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얘가 지금 1차 함수잖아. 그리고 양수가 된다는 것은 대충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x값이 증가할수록 y값도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해 가셨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느낌이 오다는 거야. 1, 2, 3 여기가 만약에 뭐 5, 6, 7 얘가 대응이 얘가 된다면 얘가 대응이 얘가 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다는 거야. 이해 갔죠?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도 커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얘가 그렇게 1대1 대응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 갑니다. 정의역이 지금 마이너스 2에서부터 3이야. 그러면 얘가 지금 작은 거지. 그러면 얘가 대응이 누가 돼야겠어? 2가 대응이 돼야 돼. 작은 거는 작은 거한테. 맞죠? 큰 거는 누구한테 돼야 돼? 큰 거한테 돼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결국에는 얘를 좌표를 써보면 얘는 결국에는 마이너스 2,2 그 다음에 3,22를 지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쪽으로 다시 보세요. 여기하고 여기라고 치면 여기가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2가 될 거고 여기가 몇? 3,22가 될 거고 이렇게 지워보면 이렇게만 그려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만 그려지겠다는 거야. 이해 갔죠? 자, 그걸 가지고서 이제 이 A, B를 구하면 되는 거야. 자, 간다. 똑같은 말이야. 마이너스 2,2, 3,22를 지날 테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2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올 거고 맞죠?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얘 몇이 나온다? 22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을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맞죠?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연립을 풀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A가
4 여기는 10이냐? 10 이렇게 해서 4하고 10이 나오겠다. 이렇게 연립방정식을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이해 가셨죠?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힌트는 이거였습니다. A가 0보다 크다라는 힌트. 그래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는 얘기야. 이해 갔죠? 만약에 힌트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떤 느낌일까? A가 0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꾸로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몇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니까 22가 돼야 되고, 그지? 맞죠? 그 다음에 3,2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시죠?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A, B가 있고 Y가 지금 1, 2, 3 이렇게 있다는 거. 함수의 개수. 무슨 말이냐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거는 약간 확률처럼 가볼게. 확률처럼. A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몇 가지야? 세 가지지.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맞지? 그럼 얘는 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방향이 있어. 그 다음에 얘가 아무튼 도착했어. 자,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얘도 세 가지지. 왜냐면 이렇게 가도 괜찮지. 이렇게 세 가지. 그럼 얘도 세 가지야. 그럼 얘도 세 가지, 얘도 세 가지. 함수의 개수는 총 몇 가지다? 6개겠어? 얘도 가고 그리고 얘도 가는 거야. 9가지입니다. 9가지. 됐어요? 9개가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 y 보시죠? y의 개수에 여기에 개수를 얹어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십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상수함수의 개수, 상수함수가 뭐라 그랬죠? 한쪽으로 다 몰리는 거지? 그럼 갑니다. 이렇게 되는 게 상수함수지. 한 가지 또 뭐 있을까? 2로 갔을 때 한 가지 또 3. 몇 가지 상수함수는? 세 가지. 맞춤 형태로만 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춤 형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한다. 땡. A, B, C, Y, D, E, F 하시다. 함수의 개수라고 했죠? 자,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지? 세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세 가지. 얘가 갈 수 있는 건 세 가지지. 맞지? 그러니까 총 333이니까 몇 가지지? 27. 3의 세제곱이니까 27입니다. 자,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라. 1대1 함수가 여러분들 뭐죠? 그러니까 하나씩만 가는 거죠. 자, 결정.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아무것도 안 됐을 때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럼 갔어. 자, 선택이 됐어. 됐죠? 그 다음에 얘가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두 가지지. 얘를 제외한 두 가지니까. 얘는 세 가지를 갈 수 있고 얘는 몇 가지? 두 가지를 갈 수 있죠. 그 다음 마지막 얘는 한 가지밖에 선택이 없겠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1대1 함수의 개수는 3, 2, 1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겠죠. 몇 가지다? 6개가 되겠다. 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지? 그치, 남는 게 있어야 된, 그러니까 1대1 함수 중에서 남는 게 있으면 1대1 함수인데 남는 게 없으면 1대1 대응이라 그랬죠? 근데 지금 봐봐. 지금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이. 다시 말하면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의 개수나 똑같겠어, 안 똑같겠어? 똑같습니다. 그래서 6개입니다. 확신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개념을 아는 게 아니야.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상수함수의 개수를 물어봅니다. 맞아? 자, 특정한 곳에 한 곳에 몰리면 상수함수입니다. 맞아? 몇 가지? 이렇게 몰리고 이렇게 몰리니까 하나, 둘, 셋. 몇 개다? 3개다. 숫자가 아니라 문자로 몰려도 상수함수라고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합성함수는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잖아. X에서 Z로의 함수. 이것만 보세요. 이것만. 얘만 봐. 얘만. 이렇게 관계가 있어. 근데 다시 여기가 없어지고 이 둘만 봐. 이 둘만. 이 둘만 봐. 이 둘만. 이런 관계가 있어. 됐어? 다시 얘는 얘한테 가고 다시 얘는 얘한테 가고 이런 관계가 있어.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X에서 Y로의 함수 있지. 그러면 다시 얘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니까 결국엔 X에서 Y로 함수는 1에서부터 2로 가는 거 맞겠지. 그러니까 가운데가 꼈단 말이지. 이해 갔죠? 이거를 합성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합성함수는 어떻게 표현하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합성이라는 함수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합성함수라는 거는 오케이. 여기다 적을까 그냥? G 합성 F1 이렇게 읽습니다. G 합성 F1 됐어요? 무슨 뜻이냐면 갑니다. G 합성 F1
1. 이 뜻은 잘 들으세요. G 가로 열고 F1 이 뜻이나 마찬가지야. 자, 역할만 봅시다. 무슨 뜻이냐면 F1 됐어요? F1 이게 fx의 함수입니다. 지워볼게. 봐봐. 여기가 fx의 함수입니다. 1이 누구한테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야. 누구한테 가? 1이 누구한테 가? b로 가고 있죠. 그러면 간다. 이 자체가 뭐라는 거야? b라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g, b 얘가 g의 g 함수야. g, b, b가 누구로 가겠다는 거야? 2. 그럼 결론은 얘가 함수값은 2라는 거고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얘도 마찬가지로 2. 이런 뜻이야 지금. 이게 합성함수의 뜻입니다. 됐어요? 합성함수는 항상 이 뒤에 것만 보시면 됩니다. 얘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합성함수는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이건 아까 방금 한 거고 하나 더 해볼게. 하나 더 해보자. 자, GF 이거 한번 해볼까? G 합성 F E 이걸 구하러 한번 갑시다. 됐죠? 뭐만 보면 된다고? 끝에 거 뒤에 이거부터 갑시다. 이거부터 천천히 F2 됐어요? 자, 2 갑시다. 2가 누구로 가냐? A.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A라는 거야. 맞지? 그럼 GA 여기가 지금 GX지? GA A가 누구로 간다는 거야? 3. 정답은 3.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F2가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냐? 간다. F2가 최종적으로 3으로 간다. 이 뜻을 의미하고 싶었던 거야. 이게 합성함수입니다. 이건 3개짜리, 4개짜리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다시 한번 좀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이런 느낌 무슨 들일까? 무슨 느낌이야? 3개. 그 3개짜리잖아. 그냥 이렇게 가면 돼. 얘가 몇으로 가냐는 보면 되는 거야. 맞아? 얘가 만약에 5로 갔어. 그럼 다시 또 몇이라? 이렇게. F5는 다시 또 몇으로 가는 거냐. 그치? 그럼 얘를 7로 갔어. 그럼 최종적으로 G7은 몇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됐어요? 간다. G 합성 F1. 자, 이것만 보세요. F1 얘만 보면 되는 거죠. fx 함수가 이거죠. 자, 1이 누구한테 가냐고. C. 그럼 다시 C는 누구한테 가냐고. 이 정답은 2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나왔다. 또. 자, 그림이 아니라 함수로서도 똑같죠. 간다. 자, G 합성 F2는 그 함수값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죠. 자, 끝에 거 보면 보냅니다. 여기 F2를 물어봅니다. 됐어요? F2니까 여기다 2를 집어넣어. 그럼 몇이야? 9. 그러니까 이건 9란 얘기야. 그러면 G9를 찾으라는 거야. 맞아? 여기다가 9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몇이야? 20? 20이야? 39, 27에 빼기 7, 20. 정답은 20이 되겠다.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말이에요. 됐죠? 이해 가셨죠? 이번에는 뭐 숫자를 집어넣으라는 게 아니라 이 함수 식을 찾으라는 거야. 이 함수 식을 찾으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봐봐. 한다. 이거는 방금 뭐라 그랬죠? G fx라고 했죠. 이렇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원래 x잖아. 들어가는 게. 거기 x에다가 뭘 집어넣으라는 거야? 통째로 누굴 집어넣으라는 거야? fx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얘를 통째로 집어넣으라는 거야. 어디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집어넣어 볼게. x-2에 대한 제곱에 플러스 1. 이게 바로 이 뜻을 의미하는 겁니다. 맞죠? 좀 정리하시면 되겠죠? 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다시 플러스 4니까 플러스 5.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됐어요? 자, 이것도 있네요. 이것도 한번 풀어볼까? f 합성 fx는 무슨 뜻입니까? 이걸 또 궁금한 친구도 있겠대. 이거 보이시죠?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다시 봐봐. 이거는 얘를 x에다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지? 그럼 봐봐. 얘가 지금 x지. 맞아? 그대로 한번 해볼게. 이거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 있는 이 x에다가 x-2를 집어넣으라는 거야. 그럼 다시 x-1을 집어넣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건 정답이 x-4 이렇게 되겠죠. 자, 두 분류로 나눴어요. x는 무리수, x는 유리수 뭐 이런 식으로 두 분류로 나눴는데 자, 간단합니다. 여기 합성함수를 구하라겠죠? 자, 이거부터 갈게요. 이거부터 끝에 있는 것만 보세요. 자, 루트 2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자, 다시 돌아와서 루트 2는 무리수야, 유리수야? 무리수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맞아? 그럼 몇이 나와?
2. 그럼 다시 2가 나왔어. 그러면 F2를 구하라는 거야. 2는 유리수야, 무리수야? 유리수니까 다시 위에다 집어넣어야겠죠? 6, 4. 몇이야 정답은? 4. 이렇게 적어내시면 됩니다. G1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G1. 여기가 G니까 1 집어넣으면 몇 나와? 6. 그럼 여기다가 F에다가 6을 집어넣으라는 거나 마찬가지도 여기다 6 집어넣으면 몇 나와? 6, 3, 18에다가 8 마이너스 10이냐? 자, 더하기. 자, 4 갑시다. F에다 4를 집어넣으면 여기서 4 집어넣읍시다. 몇 나와? 마이너스 4.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4. G 마이너스 4는 몇이라는 거야? 여기다 마이너스 4 집어넣으라는 거죠. 몇이야? 마이너스 4. 정답은 몇이야? 마이너스 14가 되겠다. 19번에 마이너스 14. 이런 식으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G2를 먼저 집어넣으라는 거죠. 맞죠? 이거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G에다 2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3이죠. 자, F에다 다시 3을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7. 얘는 7입니다. 됐죠? 자, 이 밑에 거 한번 볼까요? 밑에 거는 합성인데 순서가 바뀌었죠. 얘는 F 합성 G고 얘는 G 합성 F죠. 그럼 다시 이거는 F2를 먼저 집어내야 되는 게 맞겠지. F2를 먼저 집어넣어 볼게요. 2 집어넣으면 몇 나와? 4. 이건 4입니다. 그 다음에 G4를 집어넣으면 몇 나오죠?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둘을 비교해서 둘은 같아, 달라? 둘은 같지 않습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합성함수는 교환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뒤에 있고 앞에 있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알겠죠? 둘을 바꿀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합성함수는. 알겠죠?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게 합성함수의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처럼 이 문제 보세요. 이 문제 잠깐 볼까? 이 문제 잠깐 볼까요? 이 문제는 대놓고 보세요. 대놓고. 원래 이게 성립이 안 되지. 근데 얘는 그냥 같다라고 그냥 먼저 때려버렸단 말이야. 아, 그래? 너랑 너랑은 같아? 그러면 이대로만 해주면 됩니다. 원래는 같지 않는데 둘이 같다고 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대로 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fx가 지금 이거고 gx가 이건데 지금 둘이 같대. 성립했을 때 a 값을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같다고 하면 됩니다. 얘랑 얘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으시고 똑같이 여기다가 다시 또 이거 집어넣어서 나오고 이 둘은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지가 선언할 때는 상관없는 거야. 지가 선언할 때는 상관없는 거야. 알겠죠? 자기가 선언할 때는 상관없는 겁니다. 자, 여기 6번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어. 됐어? 그런데 얘가 지금 첫 번째 봐봐. F 합성 G 합성 H야. 이거랑 여기 봐봐. F 합성 G, 이거 여기 있다. F 합성 G 합성 H. 얘랑 다른 점이 뭐지? 가로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의 차이지. 순서를 바꾼 건 아니지만 괄호가 달랐어. 맞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럼 봐봐. 첫 번째 얘는 얘부터 먼저 해볼까? 얘부터? 그렇지? 얘부터 가로가 있으니까 가로의 뜻은 언제나 먼저 하라는 거야. 먼저 해볼게. 가로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거 뒤에 gx를 fx에다 집어넣으시오라고 물어봤어. 맞아? gx를 fx에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야. 됐지? 불러.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여기까지 괜찮죠? 이번에는 얘 한번 봅시다. 얘. 그 다음에 이게 끝났고 여기에다가 다시 누구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h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맞지? 여기에다가 이제 h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hx가 누굽니까? 4x지. 4x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라는 거지. 맞아요? 그럼 몇 나오냐?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이렇게까지 정답이 나왔어. 됐죠? 두 번째, 이번에는 G 합성 H부터 하라는 거죠. 그러면 HX를 GX에다 집어넣으라는 거죠. 여기다가 HX를 GX에다 집어넣어. 그럼 몇 나오냐?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나오는 거 맞겠지? 맞죠? 이거를 다시 누구한테 집어넣어라? 여기. FX에다 다시 집어넣으라는 거죠. FX에다가. fx가 이거죠. 그러면 다시 3 마이너스 4x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둘이 같아 안 같아 지금?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결합법칙은 3개일 때 3개의 합성함수일 때 결합법칙은 성립이 된다. 됐어요?
세 개일 때 결합법칙은 성립이 되더라.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뭐 그렇게까지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념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못 푼다는 거야. 간다. fx를 안 알려주고 합성을 알려준단 말이지. 근데 지금 문제를 구하는 거는 이거를 구하래. 근데 나는 지금 G 합성 H를 알아 몰라? 전혀 모르네. 근데 어차피 내가 결합법칙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걸 먼저 해도. 그럼 얘가 몇이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7이고 여기에다가 지금 H4를 집어 넣으라는 거지. 그러면 H4가 몇입니까? 몇이야? 9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지금 9를 집어 넣으라는 거지. 여기까지 가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8에다 7이니까 마이너스 10이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얘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 봐봐. F제곱이 아니라 F2처럼 생긴 애는 이렇게 해석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F 그러면 3은 어떻게 해석하겠다는 거야? 3은 이걸 3번을 하겠다는 거지. 3번을 하면 F3이 되겠다는 거지. 맞지? 합성을 F를 3번을 하게 되면 F3 이렇게 표현하겠다는 거야. 맞죠? 이해가 안 가? 가죠? 자, F2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이거 한다. F 합성 F X가 F6야. 그럼 다시 fx를 여기다가 x에다 집어넣으라는 거니까 fx는 다시 면 x 플러스 1 여기다 집어넣으라는 거지? 몇 나와? 오케이. 이게 지금 f2야. 한 번 더 합성하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다시 또 x 플러스 1을 집어넣으라는 거지? 몇 나와? x 플러스 3. 이거는 몇 나올까? 그럼 당연히. 오케이.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야. 그럼 이건 f에는 뭐라고 나오겠다는 거야? x 플러스 몇이 나오겠어? n-1이 나오겠다는 거지. 이해 가세요 지금? 아닌가? 2, 3, m 그냥 n이 나오겠다는 거네. 맞죠? 미안. n이 나오겠다는 거죠. 맞죠? x 플러스 15에 대한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더라. 이렇게 뭔가의 관계식을 찾아내라는 거겠죠. 이해 가세요? 네, 이 정도로 뭐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 한 번씩 풀어보면 괜찮겠습니다. 이건 그냥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 이해 가셨죠? 역함수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간다. 1이 지금 D로 가고 있죠. 2가 B로 가고 있고 3이 A로 가고 있어. 맞아? 자, 근데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 어떻게 물어보고 싶은 거냐면 얘는 다시 얘한테 가고 싶어. 다시 얘는 얘한테 가고 싶어. 거꾸로 가는 걸 역함수라고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합니다. F의 마이너스 1 X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걸 읽을 때 F의 인버스 X라고 해. 인버스 X. 오케이? 그렇긴 한데 대부분 선생님들은 그냥 F-1이라고 읽습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역함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F의 인버스 다 합니다. A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야. 무슨 뜻이냐? A가 갈 수 있는 거. 누구죠? 3. 이렇게 역함수를 물어보겠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역함수는 그냥 X하고 Y를 가는 거에 대한 반대 방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전에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선생님 이걸로 이해를 끝내버릴게요. 간다. 이것만 갖고 있으면 게임 끝납니다. 역함수는 다른 거 신경 쓰지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역함수는 게임 끝입니다. 해볼게. 이렇게 한번 해볼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를 3,0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4, 이 정도만 봅시다. 3,0하고 4,1 정도만 봅시다. 됐어요? 자, 이걸 한번 그려볼게. 쭉. 됐어요? 3, 4가 있고 y의 영역에서 본다면 얘는 몇이 되지? 0으로 가고 1로 가는 거 맞겠지?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
됐죠? 그럼 이거의 역함수는 어디 찍힐까? 역함수는 0일 때 몇으로 가? 3으로 가. 0,3으로 가. 됐어요? 0,3. 여기 찍혔어. 노란색으로 할게 그냥. 아니 뭐지? 이 파란색으로 할게. 여기 찍혔어. 그 다음에 1, 몇으로 가? 1,4로 가. 자, 이렇게 찍혔지. 됐어? 자, 간다. 그럼 그래프로 다시 봐볼까? 이만큼의 만약 직선이 있다면, 맞아? 이 직선은 다시 이렇게 찍히겠지. 맞아? 그래서 계속 역함수를 찾아봤더니 어떤 관계에 있냐? 바로 이거야. y는 x라는 그래프에서 둘을 접었을 때 만나는 점. 맞아? 정확하게 둘을 y는 x에서 접했을 때 그 접하는 그 그림이 역함수의 그림이 되겠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y는 x에 대한 그래프에 접하는 다시 말하면 그래프가 될 거니까 둘의 관계는 언제나 x와 y가 언제나 뭐가 된다? 바뀌면 되는 거겠지. 바뀌면 되는 거겠지. 그럼 다시 설명 갑니다. 보세요. y는 잘 보세요. 이 그래프가 y는 만약에 할게 그냥 y는 예를 들어서 2x-4라고 할게. 이 그래프가 그러면 그거의 역함수를 구하시오라고 물었다면 y는 x에 대한 대칭의 그래프를 찾으라는 거지. 그러면 x하고 y만 바꾸면 되는 거지. 바꿔볼게. x하고 y만 바꿔볼게. x는 2y-4가 되는 거고 맞아? 넘길게요. 그러면 이거는 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이건 2y가 되는 거야. 맞아? 그럼 다시 이거는 y는 2분의 1x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맞아? 이 그래프가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냥 x하고 y만 바꾸면 그 역함수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표현하면 간다. 이거를 만약에 내가 fx라고 한다면 f의 역함수 다시 여기다 적게. 역함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된다고? 2분의 1x 플러스 2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시죠. 둘의 역함수 관계 이해하셨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y는 x에 대한 대칭성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런데 단점이 하나가 있어. 역함수는 하나의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함수는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자 봐봐. 이런 단점이 있어. 에이, 이렇게 한번 그려볼까? 이런 함수가 있다 칩시다. 몇 차 함수죠 지금 이건? 2차 함수죠. 자 조금 여러분들 그림 잘 그리는 친구들을 감각 있는 친구들 좀 보시면 알겠지만 얘랑 겹쳐서 대응해서 그려지는 그림이 역함수죠. 그 역함수를 그려볼게. 걔를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어떻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거 맞냐?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하냐? 맞지? 어찌됐건 겹치면 대충 비슷하게 나오지? 좀 더 자세히 그릴까? 그림을 잘 못 그려. 이 정도? 됐냐?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나면 되는 게 수직으로 만나면 되는 거니까 좀 더 이렇게 그릴게. 좀 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되겠지. 맞아? 됐어?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여기서는 함수가 맞지. 근데 여기서는 어때? 함수가 아니지. 그래서 역함수는 모두가 다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본함수라고 할게. 얘를 fx를 본함수라고 할게. 원래 한 함수, 본함수라고 할게. 선생님 칭하는 거야. 본함수가 반드시 무슨 대응이어야 된다? 1대1 대응이어야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그림을 그렸을 때 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야.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가 되어버리면 역함수가 함수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함수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역함수는 언제나 본함수가 1대1 대응인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1차 함수밖에 될 수 없거나 이해가 됐죠? 이런 느낌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오늘은 우선 여기까지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다음에 연결해서 같이 할 겁니다. 됐죠? 오늘 배운 데까지 정리를 수요일까지 반드시